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의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성부 지방에요, 올가을에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대기 지론 오늘 낮 기온은 굉장히 따뜻했었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마치 안개가 이렇게 가득 껴있는 것처럼 뿌옇게 그렇게 날이 흐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차단이 되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네요. 미세먼지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이제 해소된다고 합니다. 비는 중북부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에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해요.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간, 경기와 충청 북부, 전북, 동부 지역에는 1 내지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요. 또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이 14도, 대전이 16도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월요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5도에서 머물고요.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낮에 호엄마도 스터디가 있어서 잠시 외출을 했었는데 두꺼운 겨울 파카 잠바 아침에 이제 입고 나갔었는데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입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손에 들고 다녔죠. 그래서 반팔 셔츠에 그냥 가벼운 바람막이 잠바 같은 걸 이제 안에 입고 있어서 마침 겉옷은 벗고 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낮 기온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다시 좀 쌀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하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목에 좋은 배라든가 도라지차, 생강차 같은 그런 차 종류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호엄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먹으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 주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오늘까지 이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드디어 일요일 하루 남았네요. 이 하루 남은 휴일도 모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빵하를 안 쳤구나. 저거 어디죠? 먹지? 빵 치면 방송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빵빵이가 이제 일을 하겠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갖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말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엄마는 그래서 오늘 스터디 끝나고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아직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섣불리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식사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죠. 주말인데 좀 뭐 외출도 하고 싶고 좀 더 여행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뭐 외식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조금 뭐 가까운 거리라도 좀 이렇게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었는데 요즘 워낙에 확진자들이 지금 심하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도 조금 더 참아보자 그러고는 그냥 바로 집으로 왔지요. 요즘 오늘 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거리가 약간 한산한 기분도 좀 들었거든요. 음, 지금 요즘에 뭐 여행 가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직접 참여하면은 그 참여하는 또 이벤트도 있고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던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정말 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버스나 택시를 오늘 타고 이동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디서 이제 고소하고 조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스터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고 이제 서 있는데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붕어빵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님. 어서 오세요.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 와, 반가워.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오랜만이네. 마스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봐요. 음, 빼꼼하고, 네. 우리 0826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늦은 시간까지. 오늘 좀 엄마가 늦게 방송을 켰는데, 우리 바스님이랑 0826님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바스님, 왜 근데 빼꼼하고 그렇게 계실까? 안부 좀 알려주세요. 잘 지내셨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배가 고파서 빨리 집으로 가야지 하고 있는데 고소한 내가 나는 거예요. 두리번 보니까 바로 붕어빵, 잉어빵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마침 빨리 이제 차가 와갖고 그냥 못 사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붕어빵은 여러분들은 요즘에 붕어빵에 그 속 앙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초코 맛도 들어가고 또 그 슈크림도 들어가고 예전에는 또 오리지널 팥이었잖아요. 한 가지만.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피자 맛도 들어가는 것 같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기 보면 투표하기가 있어요. 팥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네, 두 가지를 투표하는 건데요. 내가 더 좋아하는 붕어빵이 어떤 건지.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빵을 더 좋아하시나요? 우리 0826님과 우리 바스님도 네, 붕어빵이 있다면 팥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슈크림 붕어빵을 더 좋아하시나요? 엄마는 예전에는 원래 팥을 참 좋아해요. 팥빵도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그 팥빙수 먹을 때도 그 팥 그거 좋아하고요. 팥을 참 좋아하는데 붕어빵에서도 안에 팥 이렇게 빵 딱 이렇게 반해서 안에 팥만 이렇게 쏙쏙 좀 빼먹고 그래갖고 언니들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 먹는 거 보면 아가처럼 먹는다고 이렇게 그 밀가루보다 이렇게 반을 딱 잘라서 안에 있는 그 쭉 누르면 이렇게 팥이 쏙 나오면 그 팥만 쏙쏙 제가 먹으니까 무슨 아가처럼 먹는다고 맨날 놀리시는데 요즘에는 또 슈크림 맛있잖아요. 그래서 막 슈크림빵 사갖고 와서 슈크림 먹고 그러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다면 엄마는 슈크림빵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도 슈크림빵 선택하시려나? 팥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려나? 엄마들 세대는 팥을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들은 아무래도 슈크림을 좋아할 것 같아.
자, 엄마는 슈크림을 좋아하니까 슈크림으로 투표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 그래도 슈크림빵보다 팥 붕어빵을 많이 선택을 하셨네요. 와, 팥 붕어빵이 67%고 슈크림 붕어빵이 33%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팥이 우선이었구나. 저는 또 제가 슈크림을 좋아해서 슈크림빵을 선택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디선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도 또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좀 따뜻한 소식이 좀 많이 있어요. 뭐였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외국에서 어느 나라지? 브라질인가 봐요.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발이 부러져서 이제 절망하던 외발 노숙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도움을 드렸나 봐요. 보면은 19일 SNS를 통해서 19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 등이 있는 그런 걸 알아보는 이제 내용 중에 브라질에서 목발이 부러져 절망에 빠진 노숙자를 도운 이웃의 선행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클릭 첫 번째 검색해 보면요. 목발 선물한 천사가 나오거든요. 한쪽 다리가 없는 노숙자가 인도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용하던 목발이 부러져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절망의 순간 한 남성이 그를 부릅니다. 고개를 돌린 노숙자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남성이 새로 산 목발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북받쳐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는데 남성은 그를 달래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목발을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은 차에서 내려 눈물을 닦을 손수건을 건네는데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 모습은 지난 8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 시내의 한 CCTV에 찍힌 거라고 합니다. 현지 매체는 선행을 베푼 남성을 찾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익명을 요구했다고 해요. 역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누리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번 연말엔 꼭 이웃을 도울래요. 온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라는 이제 반응들을 누리꾼들이 보였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길 가다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바빠서 또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왜 그러지 지나가면서 돌아보다가 저 사람 저게 좀 지금 뭔가 안 좋고 불편한 상황인가 또 살펴보면서 다가가서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본인들이 지금 누군가가 다리 한쪽이 없는 누군가가 목발을 짚고 다니던 사람이 이 목발이 이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면 일단 119나 112에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쪽 다리가 없는 그 분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족이나 노숙자로 했으니까 가족은 또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경우가 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걸 다 환경을 배제해 놓고, 누군가가 지금 길에서 이렇게 이 남성처럼 이렇게 넘어져서 목발이 부러져 있고 누군가에게 연락할 사람도 없고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실 텐가요? 음, 물론 호엄마 같은 경우도 아마 다가가서 도움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좀 가족분들에게 아니면 뭐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좀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아마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택시라도 태워서 집에까지 갈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이 사람들 중에 정말 가끔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가끔은 있을 것 같아요. 호엄마 그 아는 지인분이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만 사시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몇 년 코로나19 생기기 그 전이니까 회식 같은 걸 많이 할 때죠. 신입사원 회식도 하고요. 그래서 무역회사 이제 중국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회사에 취직을 잘해서 일도 잘하고 뭐 이제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고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정말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모든 게 만사해결 다 됐어. 취업도 잘 됐고 군대도 다녀왔고 취업도 잘 됐고 또 이렇게 참 안정되게 이제 직장생활도 잘하고 정말 일도 잘한다고 이제 위에 상사분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고 무슨 이제 매출 그 계약건 그런 거 이제 많이 하고 해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됐대요.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 아들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저희 이제 아는 지인은 그 엄마는 새벽 1시, 12시 넘어가고 1시쯤 돼서도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늦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찍 잠을 잤죠. 그런데 새벽 한 3시인가 4시쯤에 이분이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막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아들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늦게 다니냐 그러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아들이 아니고 경찰이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누구누구 씨 그 이제 그 주소랑 연락처랑 이제 이렇게 알아서 왔는데 지금 이제 종합병원 응급실에 있다. 이제 빨리 가보자라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된 거죠. 했더니 아들이 거의 뭐 내사 상태였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이제 생겼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그래도 마침 이분을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119하고 112에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발견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아들이 한 12시쯤에 회식 자리에서 이미 나왔대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나간 이후에 거기 나오면서 좀 약간 술 기운이 도는데 주차장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데 거기 약간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턱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그 주차장이 약간 아래로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심하게 뭐 높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곳에서 약간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기가 혼이 다 도로가 옆이라서 다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 아들이
술이 취해서 젊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길에서 누워 자는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이렇게 가서 깨워보거나 건드려 보질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는 그냥 젊은 사람이 '아유 술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12시 에서부터 새벽 한 3 시간 정도를 방치가 된 거예요. 바로 병원을 갔더라면 뇌출혈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어떤 그런 걸 막았을 수 있을 텐데 한 3 시간 이후쯤 너무 이 사람이 오래 그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인제 누군가가 새벽 한 3-4 시쯤 되니까 그제서야 누군가가 인제 괜찮냐고 집에 가라 그러면서 깨워 봤겠죠 누군가가. 아니면은 인제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어떤 분이 이 친구가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상해서 한번 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방치된 상황에서 인제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뭐 뇌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에 막 머리가 굉장히 부어 갖고 이렇게 뇌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 그렇게 돼 갖고 뇌 수술만 해도 한 4 번, 5 번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뇌 머리 수술은 이게 뭐 한 번 수술을 머리에 한 번 수술을 하면은 이 머리를 3번 수술을 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 이거 열어요. 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 이게 우리 두개골 요 뼈 같은 건가 고걸 빼요. 빼고 그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시로 이렇게 또 수술을 이렇게 피부를 깨매는 죠. 피부 깨매고 나서 결과를 봐요. 결과가 괜찮다 하면은 다시 요걸 또 열어서 이 머리뼈를 또 넣고 다시 수술하고 이런 걸 여러 번을 그러니까 머리 수술 한 번을 하면 이 머리를 3 번을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 번인가 해서 12 번? 12 번이었나 16 번이었나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말도 어눌해지고 걸음은 그래도 어떻게 걷는데 좀 많이 인제 좀 지능도 떨어지고 대화도 쪼끔 어눌하게 대화를 하고 몸도 좀 어딘가 약간 자유롭지 못하게 쪼끔 불편하게 움직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인제 28 이었나? 그 아들이 28 이었나 9 이었거든요. 정말 창창한 인제 막 인생이었죠. 근데 회식을 하면서 실수로 발을 헛디디면서 그렇게 넘어지면서 뇌를 다쳐 갖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금만 빨리 누군가가 보고 빨리 병원을 옮겨 줬으면 그래도 빨리 어떻게 회복이 돼서 조금 더 상황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3 시간 정도로 그냥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려니?' 하고 아무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또 한 3-4 시쯤 아마 그래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또 인제 이분의 경찰 입회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걸 조회를 해서 또 인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까지 인제 연락이 오기까지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됐겠죠. 정말 저 이제 지인의 천천벽력 같은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막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아들 또 재활 치료랑 여러 가지 많은 걸 했는데도 결국에는 다 완쾌가 되지 못하고 장애 진단을 받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물론 사건 사고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의 손길을 조금만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빨리 병원을 이송이 돼서 수술을 했더라면 장애의 그 정도가 더 덜 해졌을 텐데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길 가다가도 저도 이렇게 길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저분이 지금 혹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그 28, 29 그래서 젊은 그 지인의 아들은 지능도 떨어지고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엄마들은 보면 다 내 가족 일 같고 내 아들 일 같고 내 동생 가족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니라고 생각이 돼서 참 많이 염려가 되죠. 음. 그래서 나이를 들면 오지랖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길 지나가도 내 일이 아니고 내 가족 일이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호엄마도 젊었을 땐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나이를 들면서 이 오지랖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황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괜히 이렇게 아는 체 한다기보다 이렇게 막 가르쳐 드리고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 어릴 때도 저희 엄마가 또 누군가에게 병원 같은 데 가면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서로 막 정보 이렇게 교환도 하시고 종합병원 이제 대학병원 큰 데 가면은 이렇게 막 이 선생님은 이렇게 오다 내려주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오다 내려주는데 이 선생님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옆에서 엄마들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우리 가정 우리 누가 아프면 누구 아픈 이야기를 왜 저 사람한테 하지 모르는 사람인데 막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싫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나도 그분이 아는 정보 왜냐하면 내가 몰랐었을 때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참 답답하고 혼자 이거를 뭔가를 알아낼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좀 덜 힘들으라고 막 알려주고 또 그분도 또 제가 모르는 거 어떤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고 이게 엄마들이 얻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엄마 쓸데없이 오지랖 넓어서 괜히 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그렇게 서로 정보를 교류하죠. 엄마라서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한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막 그렇게 정보를 주는 거. 그래서 엄마들은 그렇답니다. 우리 엄마는 쓸데없이 모르는 사람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흉을 봤었는데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불만이었었는데 제가 엄마 나이가 되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얻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엄마가 좀 정보가 없어서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부족하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 그런 마음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 혹시 부모님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거나 지나치게 좀 뭔가 막 정보를 어디서 알아갖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귀찮아 몰라 뭐 엄마 그런 거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엄마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그래도 열심히 뭔가를 알아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좀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아들 딸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알았지? 엄마 서운해. 엄마들도 아들, 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따라서 엄마들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가끔은 눈물도 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아들이나 딸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마들도 가끔은 굉장히 슬퍼지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한 번쯤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우리 아들 딸들은 조금은 뭐 가끔 뭐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할 때야 엄마한테 뭐 한 번씩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좀 심할 정도로
좀 엄마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뭐 많이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트위치 다녀보면 다들 예의 바르고 좀 뭐랄까 이런 상황 판단 참 잘하고 지혜롭고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안 그럴 거라고 엄마는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해서 어떤 아들이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호엄마 이제 근무하는 매장에 알바를 온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라고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맛있다고 했더니 그 반찬만 며칠 동안 계속 올려줬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엄마한테 칭찬을 하면 안 되겠다고 막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알바생 아들들 그리고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너무 같이 일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호엄마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모르는 걸 호엄마가 또 알려주니까 서로 되게 막 신기해하고 어머 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서로 호엄마는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바생들 우리 아들 딸들한테 배우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은 또 이렇게 또 업무를 또 엄마한테 배우면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고 배우고 하니까 또 참 좋더라고요. 나는 서로 그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많다고 해서 뭐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리다고 해서 또 부모님들이 무시하거나 이런 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배울 건 배우고 알려줄 건 알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웃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이거 보니까 국제뉴스 나왔는데요. SBS에 나왔었나 본데요. 편의점에 고음이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14일날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올림픽밸리의 한 편의점에요. 이게 뜻밖의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바로 엄청난 덩치의 곰 한 마리였대요. 육중한 몸으로 스스로 편의점 문을 이렇게 연 뒤 조심스럽게 입장을 합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은 겁에 질려서 막 비명을 질렀는데요. 곰은 그 큰 소리에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편의점 이곳저곳을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입구에 설치된 자동 그 손 소독제를 이제 건드려서 소독제가 떨어지는데도 개의치 않고요. 직원이 이제 막 흐느끼면서 막 나가라고 소리 질렀지만 곰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한참 동안 이제 먹을 거라도 찾는지 두 발로 서서 여유롭게 이제 아이 쇼핑을 즐겨요. 그리고 편의점 밖으로 이제 나가서도 계속 근처를 맴돌았는데 얼마 후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당국 관계자가 도착했고 이들이 이제 고무총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민가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누리꾼들은 코로나 시대의 곰은 스스로 손소독도 하는군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니면 쭈삣쭈삣하는 모습이 공손한 손님 같은데 배고파서 왔나 봐요 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크게 인명피해나 뭔가를 부순다거나 크게 어떤 그런 걸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편의점에 들어와서 편의점에 있는 거 구경하다가 이렇게 나간 아주 육중한 몸을 갖고 있는 커다란 덩치의 곰 손님이었습니다. 이 편의점 직원분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큰 다른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정말
이 고문 편의점에 왜 왔을까요? 그냥 아이 쇼핑만 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뭔가 먹을거리를 찾으러 왔나? 그런데 그래도 크게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떠났다고 하네요. 자, 친구에게. 친구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우정보다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친구, 소중한 우정이길 바랍니다. 가끔 사랑이란 말이 오고 가도 아무 부담 없는 친구.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힘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당신은 바로 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당신의 어떤 마음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이 있으면, 당신도 내가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없다면 그 행복을 찾아줄 수 있고, 당신에게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걷어둘 수 있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각자의 만족보다는 서로의 만족에 더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사랑보다는 우정보다는 진실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아무 말 없이 미소로 답할 수 있고, 둘보다는 하나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며, 상대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같은 것을 느끼고, 나를 속인다 해도 전혀 미움이 없으며 당신의 나쁜 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잠시의 행복이나 웃음보다는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는 행복이 더 소중한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친구보다는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아낌의 소중함보다 믿음의 소중함을 더 중요시하는, 먼 곳에서도 서로를 믿고 생각하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한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중한 우정과 사랑을 위해.
친구에게라는 아침 좋은 글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음, 예전에 호엄마 어릴 땐 친구도 내 형제와 같은, 때로는 친구가 내 형제와 부모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고 부모와 형제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친구에게는 솔직하게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였었거든요. 물론 가깝게 지내다가 서로 다툼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뭐 틀어져서 잠시 동안 또 안 보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또 화해하고 만나고 때로는 친구가 정말 이 형제보다 가족보다도 더 우선순위였고 더 나에겐 소중한 존재였고 그런 존재가 바로 호엄마 어릴 때는 친구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친구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여행 가고, 그냥 나의 어떤 이 일상 외의 시간을 아니면 때로는 나의 이 일상에 관여되는 많은 시간들을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같이 이렇게 늘 함께하는 사람. 음.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 친구가 그러니까 나이에도 관계가 없고요. 이제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그냥 나와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 음. 근데 문제는 엄마 어릴 때는 이게 그 친구를 사귀면 이 친구와 뭐 평생을 간다 그러죠. 큰 무슨 문제가 서로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오늘날 우리 아들, 딸들 들은 보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만나다가도 어느 순간 연락을 안 하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연락을 계속 해야지 안 하냐 그러면 그냥 서로 뭐 연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엄마 어릴 때는 뭐 물론 휴대폰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조금 음 휴대폰이 없고 연락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이 소식들이 이제 끊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날은 뭐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메신저도 있고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친구들하고 소식이 좀 끊어지고 자주 못 만나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친구 하면은 뭐 의리도 있고 뭐 그래 아직도 그런 건 있지만 조금 그래서 친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호엄마 어릴 때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또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음. 보자. 미세먼지 때는 일단은 과일 배를 많이 먹어주면 좋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들도 요즘에 불면증으로 인해서 또 잠을 좀 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불면증에 아주 좋고 또 우리 면역력 지금 우리가 요맘때 겨울 맞이하기 바로 전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지친 여름 보내 또 추운 겨울 맞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도 많이 키워놔야 될 때잖아요. 음. 면역력과 그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타트 체리래요. 타트 체리. 타트 체리나 호박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 체리 자체로 그냥 이렇게 갈려 먹었는데 맛있어서 정말 그거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또 주스로 나오더라고요, 원액으로. 원액으로 나와서 이 원액을 그냥 이렇게 생수나 따끈한 물이나 이런 데 대부분 이제 생수에 이렇게 원액을 타서 이렇게 주스처럼 마시면 좋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타튼 체리는 그냥 체리 자체를 먹는 걸 더 즐겨 하거든요. 좋아하고. 음.
근데 이 따뜻 체리는 그냥 체리니까 과일이니까 뭐 영양분 좀 있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요. 따뜻 체리는 불면증에도 좋고요.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그리고 다이어트와 만성 염증에도 아주 좋은 상품이래요. 좋은 거래요. 항산화 또 항염, 다이어트, 불면증 완화, 심혈관 질환에 예방, 운동 능력 강화 및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체리를 먹는 그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음, 예전에 그 라디오 타의 축구 선수 이강현 선수도 나와서 시합 전에 체리 주스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체리에 함유된 그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매우 좋다고 합니다. 타트 체리 속 베타카로틴이 스윗 체리보다 15 내지 20배 이상 풍부해서요. 만성 염증과 관절 통증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 우리 보통 우리 그 위염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발목이나 손목 이렇게 어깨 뭐 이런 데 근육 그 관절 좀 다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무리하게 뭔가 운동을 해서 관절 통증이 올 때도 있는데 이럴 때 타트 체리가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특히 항염 작용이 뛰어나 외국에서는 통풍이나 관절염 환자에게 약 대신 타트 체리를 추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과일들보다 강력한 황산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력도 이제 업시켜주고 성인병은 다운시키고 타트체리 속 안토시아닌이 복부지방 및 체지방량 감소를 도와서 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멜라토닌 함유로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호만 타트체리 참 이거 그 알약으로 된 것도 먹었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이 체리를 그냥 이렇게 먹었다가 그 체리가 안 나오는 시기에는 또 이렇게 주스 원액으로 또 먹으라 하는데 원액은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그 뭐 먹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갖고 저는 이제 그 알약처럼 생긴 그걸 먹었어요. 그걸 근무하는 데도 갖다 놓고 집에도 놔두고 해서 그걸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매장에서 먹고 또 집에 와서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체리를 꼭 먹을 수 없으면 이렇게 알약같이 생긴 이런 타트 체리정 네 이런 것도 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또 이건 저는 어, 그 직장 동료분들에게 언제였지? 제가 선물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한 통씩. 한 통씩 선물을 해드린 것,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면역력 증강에 좋고, 일단은 뭐 불면증에도 좋다 하고, 뭐 다이어트, 뭐 이런 복부 비만, 성인병 예방 이런 게 골고루 다 좋다고 하니까, 네. 우리 아들, 딸들도 네, 본인들이 드시는 건 좋고 또 부모님에게 한 통씩 엄마 아빠에게 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비싸지 않아요? 원액은 비싼데 이 정으로 나온 건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네,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뭐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런 거 한 통씩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아들, 딸. 음, 본인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네. 이럴 때 엄마, 아빠에게도 이런 거 하나씩 좀 선물해드려도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그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음.
한 목숨 살아감이 힘들고 어려워 서로가 한 가슴 되어 사랑을 하여도 짧고 짧기만 한 삶을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서로가 짐이 되고 서로가 아픔이 되어야 할까요?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란 알 수가 없어서 홀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여름날의 화려함이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짐을 보고선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는 행복만을 원한다면 더욱 슬퍼진다는 것을요. 바람과 빛을 맞아야 열매를 맺듯이 찬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친 후에야 봄이 오듯이 우리들의 삶이란 아파하며 살다 보면 행복이란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용혜원님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은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속상해하고 불쾌해하고 네, 이런 거가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래서 행복해.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돼서 정말 참 고맙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은 우리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그래서 더욱더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이라서 어제까지 근무했었고 오늘 솔직히 너무 쉬고 싶은데도 또 스터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주말에 일부러 제가 이제 평일에는 요즘에 바빠서 주말에 이렇게 그 그룹으로 저희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자고 이제 저기 주말이니까 또 뭐 이렇게 피해 주기 싫어서 조용히 저 혼자 나가서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조용히 이제 나갔는데 그 이제 택시를 타려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좀 가까운 거리기도 하니까 그냥 택시를 이용하려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도로에 서 있는데 평상시엔 차가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말이나 오늘은 차가 없더라고요, 민택시가. 그래서 조금 한 5분 정도 서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플랫폼 있잖아요. 택시 부르는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콜 신청을 하고 한 5분 서 있다가 콜 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휴대폰에서 딱 얼굴을 딱 들고 쳐다보니까 빈택시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차 남발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콜 배차 받은 거는 차는 아직 한 3분, 5분 거리에서 이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빈택시가 지나가는데 저보다 뒤늦게 온 사람이 그 빈택시를 얼른 탁 타고 가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나만 뭐 하면 뭐가 어떻더라.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주식을 팔면 이 주식값이 꼭 오르고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값이 꼭 또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그 택시를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 뒤에 이렇게 와서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분도 택시 타려나 보다. 그리고 같이 이제 한 좀 서 있었죠. 제가 좀 더 몇 분 더 빨리 와 있었고. 그런데 안 오길래 이제 빈택시가 계속 안 오길래 저는 이제 그 플랫폼 이용해서 택시를 이제 콜 불러서 배차를 받았죠.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빈택시가 지나가서 그분이 저보다 더 늦게 오신 분이 딱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뭐지? 왜 오늘 갑자기 하루가 이렇게 불안불안해지지?' 그런 마음이 딱 들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 아유 그냥 뭐 조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제가 그 기분에 계속 기분 안 좋게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빨리 툴툴툴 털어야 돼." 그러면서 "인생이란 원래 다 그런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래 그냥 뭐 내가 조금 늦게 가도 그냥 뭐 그분이 먼저 가더라도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타이밍이 또 그렇게 있고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게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내가 조금 양보해서 저 사람이 좀 더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더니 네 뭐 그게 많이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어 처음에는 딱 울컥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딱 돌아서서 제 마음을 좀 다스렸죠. 이렇게 제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해줬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로 뭐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뭐. 다 내 마음대로 되겠어." 음. 그냥 그렇게 토닥토닥 했더니 그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런 일을 딱 인제 아침에 막 나와서 딱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아 왠지 오늘 하루 일진이 불안불안한데. 괜히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하는 일마다 꼬일 것 같아.'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일이 자꾸만 이상한 일이 터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일이 평상시에 벌어지지 않던 일들이 막 생겨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괜히 음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채고 빨리빨리 제 마음을 좀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 줬죠. 괜찮아, 괜찮아. 아유 좀 그럴 수도 있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이 좀 제가 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속상한 마음이 좀 치유가 됐었나 봐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가서 스터디에 가서 오히려 막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즐겁게 네 하고 왔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음 솔직히 너무 피곤하면 이 밥이 안 먹혀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식사를 먹으라고 하지만 엄마도 인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음 지난주 쉬는 날이 없었죠. 월화도 제가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 목 월화 이번에 월화수가 목금 또 이렇게 일해야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좀 나와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좀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조금 그분들이 좀 건강상 지금 좀 힘들어 하셔 갖고 휴무도 없이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케줄이 다 막 또 제가 쉬는 날이 없이 뭐 바쁘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유난히 피곤했었는데 내일도 또 출근해야 돼요. 내일도 정말 쉬고 싶은데 인제 오늘이다. 오늘 일요일이다. 오늘 일요일 출근해야 되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또 수업이 있고 다음 주 목금 또 출근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라고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쪼끔은 하루쯤은 좀 이렇게 쉬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이 일 저 일이 바빠서 그런 와중에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막 근무하면서도
근무하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막 득방을 하고 짬짬이 가서 이렇게 막 채팅을 치고 득방하고 있다가 채팅 치고 계속 귀로는 듣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는 있지만.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이게 즐거워서 일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일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게 제 건강상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득방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막 채팅을 좀 많이 못 쳐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예. 음, 그렇게 또 투수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군대 가는 우리 방송하는 분이 마지막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마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마지막에는 빨리 인사하고 아쉽게 빨리 이렇게 방종을 하셔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이 트위치 방송하면서 그냥 우연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댓글 달아주고 서로 그런 아들 같은 그런 방송하시는 다 아들 같고 딸 같은 분들이죠. 방송하시는 분이었는데 군대를 가는 걸로 인해서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방송도 이제 이번에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방송도 접어요. 지난주였나? 11월 초였나? 10월달 마지막이었나도 군대 가시는 분이 또 마지막 방송 하셔갖고 마음이 많이 좀 뭐랄까 이 채팅으로 알고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 제 목소리는 들려드릴 수가 없었지만 이게 채팅으로 제가 글을 치고 그분들이 방송을 하면 최대한 제가 많이 그래도 듣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정이 들어서 엄마는 정떼기를 참 힘들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채팅창에 인사 이렇게 해주셔도 네, 또 이렇게 이름이 익숙하면은 정말 익숙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정말 반갑거든요. 꼭 우리 뭐 친한 동생, 친한 아들, 친한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 지인 아니고 뭐 이렇게 알바생 같은 그런 아들들이 딸들이 막 이렇게 온 것처럼 반갑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호엄마가 방송을 자주 듣는 방송 중에 있는 분들이 최근에 방송을 많이 접으셨어요. 그래서 좀 뭐 본인의 선택도 있었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군대로 인해서 군대 생활,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게 방송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런 우리 방송하는 아들 한 분을 또 이렇게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라서 내일 가겠네요. 내일. 가끔 채팅 치다 보면은 저 내일 군대 가요 아니면 뭐 오늘 가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말 잘 다녀오라고 잘 다녀오라는 뭐 말 인사 그대로 그냥 군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아들 뭐 딸들 중에서도 군대 하사관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사관, 하사관 뭐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입대하는 우리 아들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하던 거 내 생활 모든 거 다 놔두고 낯선 곳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렇다고 또 거기 가서 편안하지도 않고 가면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뭐 그런다고들 하는데 정말 인정사정 없을 거고 좀 염려가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고 안타깝고
그래요. 걱정이 되고. 근데 또 씩씩하게 잘 다녀오는 또 아들들 보면 또 기특하기도 하고 좀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들도 아마 느낄걸요.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완전히 달라질걸요. 음, 그래요. 군대 가는 우리 아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께 호엄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호엄마가 방송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그래도 안심하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건 것 같아. 모두 우리 아들들 덕분에 우리 군대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안심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어디선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딸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들 하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 또 오늘 하루도 우리 많이 웃으면서 여러분 엄마가 좋아하는 인사 아세요? 이제 아시려나? 엄마가 좋아하는 인사 바로 개구리 뒷다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가끔은 뭐 이렇게 또 편의점 하는 알바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고객들이 불쾌하게 하는 그런 고객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컴플레인은 괜히 뭐 컴플레인도 이렇게 만들고 좀 우리 알바생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어디를 가든 대부분 보면은 이게 알바를 하는 우리 알바생들에게는 좀 가끔은 어떤 어른들이 좀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보기 안 좋거든요. 어른으로서 정말 좀 창피하고 오히려 좀 그래 아유 수고한다 고생이 많다 수고해라 라고 이렇게 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공부하랴 알바하랴 아니면 이렇게 직장생활 하랴 힘들지 그래 열심히 힘내고 열심히 해 이렇게 한마디 좋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아이들을 자기에게 수아처럼 함부로 그냥 야 너 이 자식 저 자식 막 이래가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함부로 저희 매장에 호엄마가 있는 그 매장에 그런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면 만약에 우리 알바생들에게 함부로 하는 듯 하면 제가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로 빠지라 그러고 제가 그 고객을 상대를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왜 기를 죽이고 왜 힘들게 하냐고. 그래 잘한다 잘못했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봐 라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첫 번째 네가 처음부터 잘하면 넌 천재야. 뭐든지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해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못하면 야 너 이거 아까 한 번 가르쳤는데 왜 못해? 이러는 가끔 일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당황해서 잘하던 것도 못하거든. 그래서 조금은 우리 알바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동생들 조카들 얼되는 우리 이렇게 조금은 좀 친절하게 따뜻한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대답이라도 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좀 그래서 서로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모두 엄마는 모두 웃는 행복한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뭔가 자꾸 이기적이 돼가고 뭔가 자꾸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음, 좀 슬픈 일 그리고 막 싸우는 거 좋아하고 좀 그래서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은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정말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누구나가 바라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뭐 애니에서나 영화에서나 그런 데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음,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따뜻한 뉴스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너무너무 그래도 반갑고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 아직은 세상이 그래도 살만해. 아무리 세상이 뭐 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도 그래,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막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 딸들 모두 얘들아 모두 사랑해. 너희는 세상에서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야. 이 세상에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밖에 알 수가 없지만 이거 역시도 인연이고 그리고 또 이미 너희는 부모님들에게 평생 줄 수 있는 그 행복을 이미 어린 시절에 다 줬거든. 우리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이미 너희는 어릴 때 다 줬어. 그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부모들이 그 행복이란 거, 기쁨이란 거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었을 거거든. 그런 행복과 기쁨은 이 자녀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정말 정말 어디서 느낄 수가 없어. 이 환희 같은 그런 행복은. 정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줘서 고맙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알바하고 지금 요즘같이 정말 각박한 세상이라 그러지. 각박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 뭐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아들, 딸들 너희들에게 이런 세상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물려줄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희망을 갖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조금씩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웃으면서 살아가자. 화이팅! 얘들아 힘내. 화이팅! 자, 호흡만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요. 아침에 5분만 10분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호엄마가 방송하는 여기는 호엄마 부모님 댁하고 호엄마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또 호엄마는 호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새벽 한 3시? 3시쯤? 그럼 매일같이 이 시간에 가면 한 3시쯤 가는 것 같아. 그럼 4시쯤 이제 자고 4, 5시에 자고 아침 또 한 8시? 하루에 그러면 내 평균 수면 시간이 도대체 나 3시간인지 4시간밖에 안 되는 거네? 나 그래도 대단한데? 3, 4시간밖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도 엄마는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바이바이.